그러니까 가격이 스팸보다 비싸고 함량이 스팸보다 떨어져. 일단 그걸로 나는 안 사 먹어요. 말이 길고 복잡하면 되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뭐 커피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짬뽕도 팔고 막 그냥 통닭도 튀겨 팔고 막 그냥 돼지 껍데기도 구워 팔고 별걸 다 팔았잖아 이 양반이. 백햄. 내가 백종원 아저씨를 언급할 깜이나 되나 내가. 참 대단한 양반이잖아요. 온갖 사업을 다 씹어먹어본 양반. 사업했던 사람들은 백종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백종원은. 근데 그 명성에 금이 갔죠. 이번에. 그게 이 백햄이죠. 일단 문제는 두 개입니다. 가격, 함량. 그러니까 가격이 스팸보다 비싸고 함량이 스팸보다 떨어져. 일단 그걸로 나는 안 사 먹어요. 여기 한돈마크 있잖아요. 한돈이랑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경쟁자가 스팸이 있는데 스팸은 한돈이랑 협업을 하지 않죠. 시즌으로 어떻게 잠깐 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스팸은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미국의 호멜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우리나라는 CJ 제일제당이 라이선스만 비용을 내고 전체적인 생산 라인 자체가 독자적이라서 우리나라 스팸은 미국 스팸이랑 아예 맛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씹었을 때 느낌도 완전 다르죠. 근데 아무튼 스팸보다 가격은 비싸고 함량은 적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몰이 따로 있나 봐요. 그 몰에서 사면은 더 싸다라고 했던가? 쿠폰을 입력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개들이 세트를 사면 더 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가 다 있는데 말이 길고 복잡하면 되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나는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도 거짓말인가? 어떤 경쟁을 하려고 내놓은 건 아니겠지. 그냥 백종원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잘 팔렸으니까. 그게 무엇이건. 그래서 나온 제품일 거고 여기에 뭐 백종원 아저씨가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겠어요. 대체적으로 상품 개발팀이 따로 있고 기업에는 그 기업에서 이런저런 이제 제안서를 몇 개 올리고 그중에 백종원 아저씨가 선택해서 뭐 이걸로 해서 뭐 갑시다. 그리고 돈을 넣는 거지. 백종원 아저씨의 역할은 거의 그 정도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통해 나온 제품이겠죠. 시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왔을 겁니다. 기업이니까. 네, 논란이 터져버린 거지. 왜냐면 둘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런 조그만 이 캔 햄은요. 왜 가격에 민감하죠 일단. 이걸 사 먹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애들 안 사 먹고 그다음에 돈 좀 있는 사람들도 잘 안 사 먹죠. 그냥 요리를 사 먹거나 사게 돼도 그냥 뭐 우르르 담고 그냥 결제하고 가는 거지 뭐 가격 하나 일일이 따집니까? 근데 이거에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 혼자 사는 젊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은 아주 남자 주부건 여자 주부건 요즘에 민감하죠. 이 주부들은 또 이렇게 몇 원, 몇십 원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하게 선택을 바꾸니까 가격에 민감한 제품을 내놓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퀄리티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의 명성이 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가격을 내려라. 그리고 양을 많이 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골목식당 본 적이 없는데 맨 솔루션이라고 내는 게 그거잖아요. 안 되는 가게 가서 소리치면서 가격을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 맛을 올려야지. 가격은 내리고 맛은 올리고 그 맛을 올린다는 게 뭡니까? 고기 더 줘. 양념 더 넣어. 이거잖아요. 결국 함량을 올려라잖아. 그러니까 백종원은 입으로는 가격은 내리고 함량은 올려라고 얘기해놓고 나온 물건은 가격이 오르고 함량이 내려갔네? 거꾸로 됐네? 결국은 뭐냐? 언행일치 안 됐다. 그럼 뭐 하셔야지. 어디로? 나를. 그리고 대응이 좀 안 좋았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대가리 박았으면 어땠을까. 백종원이라는 인물은 말을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뭐 짚을 거 짚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설명이 길고 복잡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봤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저는 일단 TV 잘 안 본다 그랬었잖아요. TV를 애초에 잘 안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잘 안 봤었어요. 이게 백종원 아저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저는 혼자 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2014년, 5년, 6년 뭐 이쯤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뭘 해먹으려고 집에서 돈은 별로 없고 뭘 특별한 걸 먹고는 싶은데 재료나 겨우 살 돈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음식을 아주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괜찮게 해먹을 방법 없을까? 된장찌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나오는 검색어가 뭐냐면은 된장찌개 백종원 황금 레시피 요런 말이 나와요. 된장찌개 안에 참치찌개 검색하면 참치찌개 백종원 황금 레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장르가 없어요. 장르가 없고 뭐 중식, 한식, 일식, 양식 그 어떤 요리건 간에 뭐 파스타건 뭐 커피건 뭐 그게 뭐건 간에 검색어를 누르면 그 뒤에 백종원 황금 레시피가 무조건 붙어서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요리 마스터야 뭐야 도대체. 제가 그 20대 때 요리 자격증을 따려고 좀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한복선, 하선정 이 두 아줌마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하성전은 멸치액젓으로 엄청 유명하죠. 근데 이 두 분도 한식을 가르쳐요. 양식이나 일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따로 있어요. 스승들이. 한식에서만 이분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한식도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하던 분이에요? 결국에 생각을 잘 해보면 처음에 데뷔한 게 대패 삼겹살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삼겹살집을 비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물론 이 독창적인 대패 삼겹이라는 걸 개발하셨지만 이 삼겹살집이라는 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마장동 잘 아는 집 뚫어가지고 고기 싸고 신선하게 가져와서 파는 거지 그냥 그대로. 써는 거 정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요리가 아닌 거죠. 일종의 즉석식품이잖아요. 즉석식품. 그냥 손님들이 구워 먹는. 그러니까 채소 씻어서 깨끗하게 내놓고 고기 신선하게 내놓고 그거 하던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군대에서 그거 했었다 그러죠. 급양관. 저는 이런 직책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급양관이라 직책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생겼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군대에서 했었다. 그게 결국엔 뭡니까? 짬밥 아니에요. 짬밥. 물론 호텔 뷔페 이런 데서는 좀 웨딩홀 이런 데서는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리라고는 안 하니까 짬밥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렇게 조예가 깊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물론 큰 성공을 하셨고 대단한 사업가신 건 맞는데 요리의 깊이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이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미료 쓰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는 분이잖아요. 뭐 설탕. 이걸로 인해서 그 어떤 아저씨가 뭐 그거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이러면서 많이 디스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백종원 아저씨가 낫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를 쓰는데 거부감이 없고 인공적인 맛에 자연스러운 분이니까 이분은 파인다이닝급은 아닌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랑은 거리가 멀다. 대단히 서민적인 음식을 하는 분이고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모든 요리에 백종원 황금 레시피가 붙는 분이 됐을까? 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좀 비굴한 것 같은데 좀 노란났다. 전 국민이 좀 노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 백종원 아저씨가 뭐 사기쳤다, 사기꾼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 역량을 빛내고 자기 실력을 뽐내고 뭐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언론과 미디어 이런 데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과하게 띄워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그 사람 누구야? 먼저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우디 알렌. 맞나? 앤디 월. 우디 알렌이래. 백햄 먹어보고 싶네요. 그게 할 소리냐 지금. 슈가보이 이후 한국 설탕 소비량 70% 상승. 아니 근데 백종원 아저씨 전 좋아해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일단 유명해지고 났더니만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뭘 해도 너무 박수를 쳐줬다. 너무 심하게. 이 정도면 이 사람 진짜 인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뭘 해도 하다못해 뭐 커피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짬뽕도 팔고 막 그냥 통닭도 튀겨 팔고 막 그냥 돼지 껍데기도 구워 팔고 별걸 다 팔았잖아요. 이 양반이. 다 성공했잖아요. 이 정도 성공하면 사람이요. 기고만장해져요. 사람이 인성이 썩어버려요. 내가 낸데 하게 돼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급격한 성공 한 번을 맛보면요. 딱 한 번의 급격한 성공을 맛봐도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고요. 헷가닥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근 10년 이상을 거의 손대는 모든 게 성공했잖아요. 하다못해 다 망해가는 지역 그 축제 이런 거. 그거 보통 성공 못해요. 어떤 기획자도. 지 맘대로 돌아가는 시장 아줌마들을 하나로 뭉쳐갖고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을 이렇게 그거 쉽지 않아. 그런 것까지 해내잖아요. 그 정도 하면 내가 낸데 하게 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공을 거뒀으면 일단 뭐 페라리 뽑고 그다음에 이제 언행, 행실 이런 거 논란 그런 뉴스 막 줄줄이 나오고 대번에 이제 뭐 이혼하고 그다음에 뭐 20대 초반에 어떤 여성과 뭐 연문설 이런 거 뿌리고 뭐 클럽에서 뭘 봤네 뭐 무슨 주사를 맞던데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 아저씨. 인격자예요, 인격자. 겸손할 줄 안다. 근데 사고 한 번 났다. 근데 이걸로 나락은 가시겠지. 큰 나락에 안 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것이 이게 좀 세서. 그래서 안 가실 것 같아. 보통 인격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말로 제가 맨날 언급하는 이 용이 있잖아요. 이 친구 어때요? 물론 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구독자 6만을 찍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니체의 환생이다. 내가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다. 이 지랄 예병을 하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꿈꾸던 성공에 조금만 가까워져도 들뜨고 막 뭐나 된 것 같이 행동하게 돼요. 낑경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오바를 많이 한 거죠. 오바를 많이 했을 뿐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많이들 이래, 많이들 좀 이렇게 거만했죠. 내가 옛날 유튜브 이제 초창기에 지금 이 채널은 1270명 뭐 이렇지만은 이제 본 채널이 1.4만이잖아요. 근데 그 채널이 4,000명쯤 됐을 때 알게 된 한 유튜버가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친구가 이 당시에 1만이었어요. 1만. 1,300명인가? 근데 제가 여기서 정체가 살짝 왔거든요. 한 달, 두 달 정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이게 바로 8만을 갔어요. 7만인가? 7만인가 8만을 갔어요. 바로. 백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없어질 이슈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할 말 없으니까 좀 떠드는 정도? 저도 사실 그렇고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게 된 사람이 제가 여기서 정체되는 한두 달 사이에 바로 7만인가 8만인가까지 그냥 쑥 가버리더라고요. 확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 바뀌던데.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아이고 지소님 잘해봅시다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 돌입하니까 한두 달 사이에 저랑 무슨 어떤 말실수나 이런 게 있었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저랑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데 한두 달 사이에 쭉 크더니 저를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연락을 끊었죠. 그래도 누군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좀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말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프로판이지 않습니까?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고 구독자 몇 명인지 중요하고 백종 아저씨 구독자가 뭐 600만인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673만 명이네. 야, 이 정도면 뭐 코어 올라갈 만하지. 어깨가 들썩들썩. 근데 이 아저씨 안 그러잖아요. 이 아저씨 인격자예요. 저는 오히려 이 아저씨 이번에 미흡한 대처를 했는데 그 미흡한 대처를 보면서 오히려 괜찮아 보였다, 사람이. 오히려 인간미 느껴진다. 저는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골목 식당에서 뭘 했고 뭐 어디 나와서 뭘 했고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책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하도 황금 레시피 다 잘하니까. 그럼 뭐 이 사람 책 하나 사면은 뭐 요리 뭐 좀 있겠지? 그래가지고 기본 반찬하는 책을 하나 사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다가 말았습니다. 보다가 이거 뭐 다시다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물엿 한 스푼이었다. 그래가지고 보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의외로 저는 백종원 아저씨가 요리를 잘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지금도. 단지 음식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인격자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사실 백캠 이슈라는 거 지금 처음 들어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요즘 기업들 무대응 방법도 사용하는데 르노 자동차 손가락 이슈가 대표적인 것 같은 르노 본사에서 사과 한 번 하고 무대응하니까 이슈 그냥 없어짐. 요즘 저 온갖 거를 다 논란이 되고 다 사과해야 되고 그래서 해명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거 흑자일스님이 라방에서 얘기했던 거 보고 가져온 거예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식은 되게 처음 만나는 음식은 마트에서 봅니다. 마트에서 시식은 잘 안 하고요. 왠지 먹으면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식 코너는 잘 안 가고 딱 봤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일단 하나 또는 이렇게 패키지 하나 삽니다. 사서 집에 가져와서 먹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때 온라인 주문을 하죠. 저는 마트에서 백햄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온라인으로는 잘 주문을 안 해요. 먹는 거 특히. 근데 흑자일스 아저씨가 이 백종원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볼까? 근데 사 먹어볼까 싶다가도 함량이 낮다. 그래갖고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조미햄이래요. 저도 요즘에 또 나름 또 이렇게 식단 관리한다고 깝죽거리고 있고 아무튼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의외로 제 채널에. 근데 이 조미햄은 조금 보통 이 헬스 한다, 건강 관리한다 그러면 보통은 돼지고기 함량을 90% 이상인 햄을 먹거든요. 먹더라도 웬만하면은 생고기를 먹지 햄을 잘 안 먹는데 먹게 되면 돼지고기 90% 이상인 햄을 골라서 먹습니다. 이거는 함량이 떨어지네. 그리고 부대찌개에 넣어 먹어라. 부대찌개. 이거 안 먹지 부대찌개. 원로가 우리 부대찌개 먹을까? 원로기는요. 프라이드 치킨을 사준다고 하면 구운 거 없나요? 라고 하는 애예요. 3대 500을 넘게 드는. 근데 부대찌개 먹자 그러면은 먹긴 하겠지. 그리고 나를 뒤에서 흉보겠지. 그래서 백햄을 먹을 것 같진 않은데 하나나 두 개쯤 먹어보고는 싶다. 무슨 맛인지. 조미햄이라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에 백종원 아저씨 대응하시는 거 보고 이 논란과 별개로 저는 백종원 아저씨가 더 인간미 느껴져서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논란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약간 조정은 하셔야겠지. 함량은 모르겠고 가격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다. 가격을 내리셔라.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